비만,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요, 우리 몸을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이제는 암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이런 습관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는 생활 습관이 안 좋은 환자분들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관절통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약간 통통하다, 비만이다 그래도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고 그냥 보기 좋다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비만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우리의 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하지방은 보기에만 안 좋을 뿐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피부에서 잡히지 않는 내장 속에 있는 지방은요, 우리 몸을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통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암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임상에서 비만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고도 비만들이 많으세요. 만약에 120kg, 150kg의 환자분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의 이상 체중, 목표 체중이 한 70kg, 80kg가 된다고 치면은 환자분들 대부분 포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자기 체중의 10%만 빼도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완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발목이나 무릎, 관절통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체중만 10kg만 빼셔도요,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체중을 10% 정도 빼시면은요,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100kg 환자가 오셨으면요, 3 내지 6개월에 걸쳐서 약 10kg 정도를 빼는 거예요. 100kg에서 90kg까지 가자. 그게 3 내지 6개월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드리면 환자분들을 목표로 갖고서 잘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중의 10%를 먼저 빼는 것을 1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첫 발을 디딜 때 너무 먼 목표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체중의 10%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이런 습관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무너져버린 생활 습관, 엉망이 되어버린 내분비 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두 개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첫 번째,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굶으면 생기는 증상인데요, 과학자들이 장수 마을을 찾아다녔더니 이 환자분들이 상당히 소식하고 굶는 시간도 길고 해가지고 이 환자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굶는 시간에 자가포식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세포를 깨끗하게 하더라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일정 정도 우리 몸을 굶게 만들었더니 우리 세포 속에서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몰아내고 잡아먹고, 또 자기 세포도 싹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은요, 스스로 세포를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인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노화와 다이어트, 여러 가지 건강에서 요즘에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의 생활 습관이 안 좋은 환자분들께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첫 끼는 몇 시에 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바로잡아주면요, 환자분들이 대사가 많이 돌아와서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0kg 나가는 어떤 남자분은요, 밤에 깨어나서도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께 먹지 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공복 시간은 이렇게 가지세요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그것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몇 킬로가 빠지고 환자분 스스로도 건강해지고,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다이어트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쪽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또 하나의 개념이 노벨상을 받은 게 뭐냐면은 생체시계 개념이에요. 생체시계는 뭐냐면요, 우리는 해가 떠 있으면 일을 하고 먹고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잔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현대로 들어오면서 밤문화가 발전이 되고 밤에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정말 재밌는 TV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낮에는 깨어나서 먹고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중추에 있는 시계는 뇌와 눈에서 해가 뜨는 것을 감지를 하고요. 소화기계에 있는 말초에 있는 시계는요, 위장관계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을 해요.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또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밤에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밤에 잠자는 시간에는요, 활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니까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굳이 내가 간헐적 단식에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계세요. 이렇게 되면요, 낮에 움직이면서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되시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올빼미형 인간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고 아침을 늦게 먹고요. 또 종달새형 인간이면 저녁에 일찍 식사를 마치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는,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야 훨씬 더 쉬워지고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오랜 공복 시간을 지난 후에 첫 끼를 먹을 때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첫 끼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요, 밤새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혈중 포도당 농도가 아주 잔잔하게 돼 있고 인슐린 농도도 따라서 같이 잔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가 큰 바위돌을 던지는 게 있는데 아침에 아주 단맛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굶으면 굶을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식빵 두 쪽에 잼을 발라서 먹는 것을 오후나 저녁에 먹는 것과 오랜 공복 시간을 거친 아침에 먹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오랜 시간 공복을 지킨 이 아침에 먹는 게 더 많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몸은 아주 깨끗해져 있고요, 뭔가 받아들이기 좋은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쁜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채소를 드신다면 아주 좋은 간헐적 단식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간헐적 단식을 끝내는 첫 끼의 식사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니 정말 나한테 잘 맞는 방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단식을 마치고 딱 끝나는 시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는다든지 아주 불에 탄 고기를 먹는다든지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마친 후에도 양질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고 악용하지 말자, 이 세 번째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독소라는 게 있어요. 당 독소는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당 독소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요, 물 없이 고온에서 굽거나 튀긴 음식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향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당 독소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탕후루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에다가 튀긴 음식들,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오븐에다가 굽는 음식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당독소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도초에 있어요. 당독소는요,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요. 이 세포 수준에서 달라붙고 콜라겐 세포에 달라붙어서 모든 조직을 경화시킵니다. 혈관도 경화시키면 동맥 경화가 오는 거고요. 피부를 경화시키면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검버섯이 생기고요. 기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녀석이 바로 이 당 독소예요. 중년 여성분들 노화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주름이 안 생기려고 한다면 당 독소부터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당 독소를 줄이시면요, 얼굴 색깔도 좋아지시고요, 주름도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이걸 완전히 현대인들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당 독소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당 독소가 적은 음식은 어떤 게 있느냐? 물에 삶고 데친 음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샤브샤브, 수육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나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망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당독소를 적극적으로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찌게 하는 최악의 습관이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전에 있어서 살이 찌는 몸으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이런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잠자는 거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의 그 루틴으로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 어떻게 식사를 한다를 딱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습관이 수면이에요. 수면을 잘 취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데, 거기에 가장 큰 악의 축이 뭐냐면 밤에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조명들, TV, PC, 태블릿 PC, 그 다음에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침실까지 갖고 들어가서 보다가 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요, 결국 망막에 닿아서 낮이라고 인식을 자꾸 뇌에서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잠을 깨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잠이 오면 잠을 자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러다가 스르르 잠이 든다고 해도요,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수면을 잘 취하는 데 있어서 휴대폰을 멀리 치워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먹는 생활 습관은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주 원인이에요. 빨리 먹으면요, 이런 탄수화물류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서는 빠르게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저장하는 몸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은 절대 버리셔야 되고요. 20분 정도 있어야 뇌에서는 포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10분 내에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10분이 남잖아요. 그 10분 동안 괜한 허기짐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뇌에서는 더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을 먹고 디저트를 먹고 막 하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20분 정도에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또 이렇게 도저히 나는 빨리 먹는 거를 잘 못 참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팁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그 끼니에 너무 급하게 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셔야 돼요. 너무 배가 고프면 너무 빨리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고단백으로 이루어진 스트링 치즈나 우유나 두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속을 좀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좀 허겁지겁 먹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한 수저를 먹고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 꼭꼭 씹어서 삼키고 다음 수저를 들어서 입에 놓고 수저를 내려놓고, 이런 방식을 좀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천천히 먹는 습관을 계속 좀 길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건강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 주셔야 되고요. 그 건강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피하 지방도 중요하지만 이 내장 지방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바꾸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